네, 오늘의 직문 즉답 시간에는 피해의식에 대해서 다뤄볼 것인데요. 여기 이제 피해의식, 오늘날의 피해의식으로 젊은이들이 결혼보다는 그냥 동거를 하겠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믿을 수 없어. 언제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언제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이혼에 대한 어떤 전제하에 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오늘날의 그 MZ 세대,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러한 피해의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남녀를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피해의식과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피해의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자분들이 갖는 피해의식은 주로 어떤 색깔이 많이 있죠? 일단은 요즘 여자분들이 이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뭔가 남자와 여자 간의 일단 피해의식을 조금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남녀가 여자분들, 사귈 때? 그렇죠. 남녀가 네. 사귈 때도 그렇고, 뭔가 남녀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예전에는 좀 가부장적인 그런 체제를 가진 국가가 되게 많았고 그런 사회가 무척 당연했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평등하다 이제 이런 분위기의 사회로 넘어왔는데 그럼에도 과거에 아직 좀 남자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남자에게 조금 더 좀 우세한 정책, 뭔가 좀 남성 우대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여성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운동이 이제 일어났었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제 페미니즘? 이제 페미니즘이 가장 대표적인 사상인데 뭐 이제 그를 통해서 뭔가 사실 이제 뭔가 좀 더 남성이 우대되면서 이제 여자들이 받았던 좀 차이 이제 좀 차별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는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조금 증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건 남자와 여자 좀 공통적인 부분인데 어떤 내가 손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반응을 하게 된 게 조금 주된 이유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혹은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어떤 그 평가 기준이 나에서 좀 다른 사람들로 이제 옮겨진 게 조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어떤 SNS,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카페인 보면은 중독. 카페인 중독이라고 많이 하죠. 카페인 중독에 이제 대표되는 보트를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명품 시계를 올린 사람이라든가 해외 여행을 갔다 온 사진이라든가 어떤 유명한 셀럽들이랑 아니면 어떤 자기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파티를 즐기고 되게 정말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이제 그런 SNS 통해서 너무 쉽게 처음에는 부러운데 나중에는 비교의식이 돼버려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내가 지내고 있는 어떤 행복한 모습, 뭔가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좀 거기에 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선한 피드백, 너 좀 인생 즐겁게 산다. 나도 좀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지. 너도 힘내. 이런 식의 반응을 좀 나왔으면 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는데 이제 막상 내 인생은 조금 갑갑한 게 현실이 되는 우울해져요. 거죠. 예. 우울해지고요. 남을 보다 보니까 우울하고 비교가 되고.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2024년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들이 이제 살기 참 힘든 그런 사회라고 하는데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스펙을 쌓아야 되고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성과 공부를 해야 위주의 되는데 사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네. 또 이제 거기에 공부 투자하기 위한 또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그렇죠. 벌기 위해서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그런 아르바이트, 공부, 스펙 쌓기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내느라 이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SNS에서 통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러워하는 게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 과하게 나타나면서 뭔가 조금 피해의식의 원인? 뭐 이제 그것이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를 보는 것에서 이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나를 보는 아,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자기 좀 성장에 큰 원인이 집중하기보다는 남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꾸 남을 보다 보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닌데, 자기 기질은 의사가 아닌데 자꾸 남을 보다가 어느새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가 되기까지 기질이 안 맞는데 돼야 됐어서 힘들게 의사가 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 심리가, 원래 의사가 되는 그 기질의 사람들은 어떤 무엇보다도 최우선 돼야 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건데, 그게 우선시 되지 않고 자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우선시 돼서, 만약에 돈으로 충족이 안 됐다, 뭘로 위치로 명예로 충족이 안 됐다 하면 이제 그거에 오는 이제 충분한 보상이 안 된 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가 이제 성과 위주로 계속 이게 교육이 성과 위주로 오는 바람에 어디 각자의 그 자기의 진정한 모습, 자기를 깨닫고 자기 가치성을 깨닫고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키우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 성과 위주로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남보단 잘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걸로 자꾸 가면서 상대적으로 비교의식과 자격지심으로 또 우울해지면서 뭔가 이제 충족이 안 되는 이제 보상 심리가 이제 피해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남녀의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 사회잖아요. 그렇죠. 승부, 뭐 이겨야 되고 또 밭을 갈면 수산이 있어야 되고 막 어떤 그런 경제적인 가장으로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어떤 그런 부담감 속에서 이런 경쟁이 심한 사회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여성분들은 아까 말한 그 페미니즘 말씀하셨는데, 페미니즘이 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시간적 기준을 두고, 그 전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오는 피해,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당한 그런 피해, 또 남편에게, 또 그런 아들에게 그런 당한 이렇게 반대성,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당한 피해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여성들의 그런 어떤 평등 운동 이전에 그 피해 의식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나중에 자유로워진 가운데, 자유로운 성개방 속에서 자유롭게 이제 연인을 만나서 자유롭게 이제 사귀고, 나름 그네들이 주장하는 게, 남자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성 개방이 되면 여자들도 자유롭게 성 개방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자들도 막 자유롭게 성 개방돼서 10대부터 이렇게 막 남자도 사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거기서도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이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남자를 사귀었다 그러면 남자한테 책임감 있는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또 미성년자들이 이제 좀 일찍 만나서 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보지 않는 게 현실인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인 건 맞잖아요. 뭔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가족 속에서 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일련의 행위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맞는데, 이제 그런 행위가 이제 좀 존중받는 그런 모습이기 위해서는 그런 사랑을 하는 남자와 여자 간에 좀 정신적인 성숙이 조금 돼야 한다는 것이 맞아요.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야 된다고 나이가 생각하는데, 너무 어리면 안 되죠. 어린 나이에 그것을 이루면서 만나는 경우는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물론 그래서 모든 젊은 애들이 그런 생각을 뭐 아예 안 하고 만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단순히 그냥 상식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10살짜리와 20살짜리와 30살의
사람 이제 그 사고 수준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10살보다는 20살이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거고 20살보다는 30살이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거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저지른 실수, 어떤 내가 한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면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뭔가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정신적 성숙이라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런 부족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이루겠다 했던 그 10대의 그 남녀 사이의 그런 어떤 성 경험이 좋게 기억이 될까요? 아니면은 뭐 헤어짐으로 인해서 뭔가 숨기고 싶고 뭔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다.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남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좋게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뭔가 만나서 뭐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 그런 관계를 내가 사회적인 시선에서 당연히 좋지 보지 않겠죠. 결론은 이제 헤어짐이었으니까 뭔가 헤어진 원인에 대해서도 자기한테 원인을 두지는 않겠죠. 상대에게 원인을 두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상대에게 원인을 뒀을 때는 당연히 그 헤어짐의 것들로 인한 상처가 피해의식으로 자리 잡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너무 어렸을 적에 자기 성장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이성에 너무 지나치게 미디어로 자극이 돼서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게 된 건데 그 경험의 결과가 이제 헤어짐이나 이별이나 어떤 상처로 와닿았을 때 그것을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했다라고 깨닫는 부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남자 탓, 이제 상대 탓, 부모님 탓, 교육 탓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수정이 안 되는 가운데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이성을 사귀게 되면서 요즘 MZ 세대의 경우는 한 이성을 사귄 경험이 한 3명, 4명 사귀다가 결혼하게 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그렇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뭐 14세에 이성을 사귀기 시작했다면 뭐 3번, 4번 이렇게 헤어지면서 그것도 이제 경험이 뭐 그 사람을 성숙시킨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해의식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통 보는 피해의식은 무슨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자기에게 탓을 두나요? 뭔가 타인, 상대에게 탓을 두나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한 부의 감정을 좀 타인에게 사드려는 게 일반적인 원인이긴 하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오답 노트에서 오답을 없애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더 이제 알아갈 수 있듯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사건 사고의 그런 어떤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나의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든 사건 사고를 피해의식을 갖고 덮어놓는다면 그 모순이나 가지치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원인이 피해 의식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피해 의식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 피해 의식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올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른 타인에게서 올 수도 있을 건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뭐 다 각자 다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뭔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그 원인이 뭔지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혹은 이것을 좀 경험 발판 삼아서 다음에는 조금 더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행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기는 디벨롭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뭐가 있냐면 자존감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성을 사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 성장에 집중한 아이들은 자존감, 자기 가치, 자기 가족의 가치, 자기 그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전인자적으로 오는,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축복의 가치, 또 그런 거에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그런 가족의 사랑, 이런 거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자존감을 키우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일단은 먼저 그 성장기에 그렇게 남을 보고, 남에게 빠지고, 가정에서 벗어나서 하루빨리 뭔가 이성에게 의존하려는 그런 그 가족의 애정 결핍을 이성 사랑으로 채우려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자존감의 결여, 뭔가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이런 마음이 결여됐을 때에는 뭔가 이성 사랑에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서 충족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도파민 중독으로 끝나고, 진짜 자기가 못 채운 그런 애정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성적 유린을 당하는 건 뭐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사귄 그 커플들에 보면은 남자들이 그렇게 성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든 뭐 책임감이든 이런 게 성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용을 당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귄다고는 하지만 여자 쪽에서 느끼는 거는, 쟤는 나를 이용하고 있어. 쟤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 나와 함께하지 않아. 자기 할 거 다 해. 뭐 공부할 거 다 하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친구들 만나서 즐길 거 다 하면서 가끔 나를 이용할 것 뿐이야. 이렇게 이런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릴 적에는 남자고 여자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키우는 거, 자기 자신 성장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자존감 있는 아이들은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한테 해롭다, 그러다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의 경우는 이게 첫 경험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했는데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쳐 버리고 그 후로는 이성을 사귀지 않고 이제 청년이 됐는데, 어떤 이제 드라마 얘기긴 한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때 왜 도망갔어? 이렇게 상대 여자가 물어봤을 때 너무 좋아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왜? 이거에 빠질 것 같으니까. 이거에 빠지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인생이 꺾여버리는 거죠. 그냥 이성적 도파민에 꺾여서 거기에만 이제 빠져서 지내고, 자기가 뭐 자기 성장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등한시하면서 뭔가가 그게 이제 딱 느껴졌기 때문에 도망쳤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자존감, 그런 거가 강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녀 사랑의 어떤 그런 예민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다루기는 쉽지 않은 그런 토픽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세밀히 보면 먼저 이제 각자 나이에, 어리지만 나이에 본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이 있어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건데, 거기에 충실한 아이들은 그 때에 맞춰서 이제 성장해서, 어릴 적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금기시 되고 뭔가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으면, 이 아이가 이제 성숙해서는,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애가 닳아서 너 왜 안 사귀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또 당연히 이제 생리적 이치상 이제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 때를 어기고 너무 어렸을 적에 너무 미디어의 그런 자극으로 자기 성장에 집중하고 자기 자존감을 키우는 것보다는 먼저 이제 다른 이성을 보게 되고, 남자친구한테 맞추게 되고, 어떤 이성의 스케줄에 맞추고, 이성이 자기 성장에 집중할 시간에 이성이 좋아하는 뭐 게임이나 이런 거에 오히려 시간을 뺏기고, 막 이러한 경우들은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됐다고 하지만 어떤 자기 성장, 정신적 성장보다는, 자존감보다는 어떤 뭔가 피해의식? 그동안에 쌓여온 그런 자기의 부족함을,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 또한도 이제 자기한테 원인을 두고 자기의 모든 행동을 수정하고 자기 습관과 모든 사고의 잘못된 인식관을 수정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또 이제 그동안에 사귀었던 남자들한테 탓을 돌리고
그동안에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성적으로 유린당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에게 그 피해의식에 스톡이 돼 있다면 이제 어떤 자기에게 자기 성장에는 도움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피해의식과 남성의 피해의식이 약간 색깔이 다른데 그 남성의 피해의식은 어떤 그런 성과 위주의 경쟁 사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피해의식이 있고 여성의 피해의식은 그 여러 가지 애정 결핍 이런 거를 이성에게 기대를 했는데 이성에게 그런 거를 책임감 있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뭔가 이별이든 뭐든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이제 자기의 밑거름이 되는 경우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누군가의 탓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피해의식으로 해서 사고에 영향을 준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피해의식을 가진 여성이 과연 이 남자는 정말 나의 평생을 같이 갈 반려자야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이렇게 쉽게 또 이제 어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그 이혼율, 저출산율, 뭔가 그런 자살률,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완벽하게 개선은 안 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아까 권선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개인의 자존감이라고. 사실 어떤 개인의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나 자신이 정말 사랑스럽고 나 자신이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받는 자극에 대해서 조금 더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말은 둔감하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밑거름이 된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자극이 되고. 자극이 된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죠. 뭔가 인생에서 결국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상처받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적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는 게 적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데미지를 받을 일이 적다는 거고 데미지를 받을 일이 없다고 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의식 자체를 좀 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이 뭔가 어떤 자기 자신의 결핍이 생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이 가진 하나의 본능인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기 자신에서 그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이제 좀 받았던 이런 상처라든가 어떤 남자도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겠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올라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에 가까운 그러한 피해 의식을 조금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어떤 두 남녀가 만나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존중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희생사랑, 존중,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하는 사랑이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자존감이 없고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마음의 스페이스가 없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피해의식으로 오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어릴 적에 자존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존감 교육을 뭐 이렇게 재미없게 어렵게 들어가기보다는 역사를 가르치면 자존감이 성장해요. 왜 그럴까요? 역사를 왜 배우면 자존감이 성장할까요? 역사함은 과거에 인간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고 어떠한 사건이 생겼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흔히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렇죠. 적어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어느 정도 제한이라는 게 있고 뭔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의 반응 또한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물론 시대에 진리가 따라 있네요. 다르겠지만 성경 하나의 진리라는 게 있는 거죠. 성경 그 역사처럼.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가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분별력. 건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고, 역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 좀 부족하겠죠. 그렇죠. 비교적.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를 배우면은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과거에 대한 사례에서 분석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조금 많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의 원인 결과도 많이 배웠고, 역사를 통해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도 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는 선한 거다, 악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선악의 분별이 생겨서 내가 이거를 취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렇게 어떤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데, 역사를 배우면 자존감도, 자기 가치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 또 지구의 역사, 이런 인류사의 역사를 보면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까지 한 번도 대가 끊기지 않고 어떤 유전인자의 그런 어떤 그런 우성인자의 계속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음을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 이치와 진리와 사랑 이런 걸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도 깨닫고,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그런 조건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성경 역사를 배우면서 또한 이제 그 자기 자신이 함부로 자기 자신을 해해서는 안 되고 지켜야 된다, 자기 생명이 소중하다, 이런 거를 배우면서 자존감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린아이들은, 초등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이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치면서 충분히 그런 어떤 자존감도 키워주고 이런 선악의 분별력도 키워줘서 자기 보호 본능을 이제 키워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 아이들은 경우는 좀 더 다른 남자 아이들하고 이렇게 차별이 아니라 차별화시켜서 구별지어서 이렇게 교육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자 아이들은 그 특성이 뭔가 마음을 좀 이렇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좀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스스로 그 부모님이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의 교육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 페미니즘 교육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여성 스스로 자기 행동이 그런 취급을 안 받으려면 남녀 평등의 그런 수준까지 품격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남자를 의존한 행동, 남자의 사랑에 그 구걸하는 그런 듯한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남자의 사랑에 의존하고 뭐 이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걸로 뭔가 그 자기 성장보다는 이성을 통해서 그거를 충족하려는 그런 약간 어떤 태만함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그런 안일함. 그러니까 엄마를 봤을 때 아빠를 의지하다가 또 결혼해서 남편을 의지하다가 또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의지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으려면 자기 성장에 굉장히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자들은 스페셜한 교육이 또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남성 교육과 여성 교육이 달라지게 되는데, 요거는 차별이 아니고 뭔가 차별돼서 따로 이렇게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은 이제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켰을 때 그 마음을 자기 성장에 쏟고 자기 자존감과 자기를 키우고 자기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을 이루는데 집중한 여성과, 그 시기에 그 남성에 따라서 자기 남자친구를 따라서 남자친구에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살아온 친구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성장도에서. 그래서 이 세계에는 지금 21세기에는 여성 교육과 남성 교육이 차별이 없잖아요. 모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이 가운데 여성들이 정말 남녀 평등을 외치려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의 이런 모든 환경, 주어진 교육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끌어올려야 돼요. 어떤 그런 아니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남자를 의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남자만 쳐다보고 이성사랑만 기대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나 성장시킬 수가에 집중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성이 더 매력적이고 자존감 있는 여성이 더 이제 어떤 뭔가 그 멋있고 뭔가 그 사람들도 인기를 얻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막 그 축구 잘하는 여자들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뭔가 이제 이성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그 10대, 20대는 좀 교육이 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성장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뭐 남자를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충분히 성장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는 거랑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육으로 이제 이 모든 피해의식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실 피해의식이라는 게 완벽하게 뿌리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피해의식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말이 피해의식이라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람 간에는 차이라는 게 있죠. 성별의 차이가 있고요. 차별. 부의 차이가 있고요. 어떤 환경의 차이가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모두 공평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모두 다 이제 저마다 존중되는 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고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로 받아들여서 우열이 갈리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 제가 좀 더 공부에 좀 더 축복받은 환경 속에 있다면은 저보다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저에게 대해서 뭔가 조금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어떤 예술, 인간관계, 말, 외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두 각자 우열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열등감, 즉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자격지심, 비교의식, 시기 질투.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의식 뭐 좋죠. 시기 질투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자격지심 충분히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들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부의 감정으로서 자신의 안속에 받아들이고 쌓이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표출해버리는 특히 안 좋은 쪽으로 표출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피해의식을. 제가 설령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설령 그러한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안속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게 된 능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 앞에 태도가 다른데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남을 탓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원인을 자기에게 두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에 포커스가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거기에 스톡이 돼 있지 않고 뭔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피해의식을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에 또 그것을 해결해 나타나는 성취감에 더 보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로 온 상처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기만큼은 극복을 했다. 어떤 이런 거에 오는 성취감과 완성도에서 이제 더 전진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의식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또 어떤 다른 더 의견이 있으신가요? 뭐 이미 의견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것을 각자 교육으로서 아니면 뭐 자기 개발로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뭔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기 위한 뭔가 자신만의 마인드셋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자기 개발 그거 참 좋네요. 자기 개발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 있고 심취하다 보면 자꾸 남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남하고의 비교 의식은 없어질 거고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 특기적성을 빨리 찾아주고 그런 가운데 방향을 빨리 잡아주면 거기 자기 성장에 집중하니까 그만큼 남을 안 보게 되겠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좀 각자 모든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